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 편안한 상태로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판타지 소설에 나올 법한 태양계 외행성 세계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소의 눈이라 불리는 이 외계 행성에는 거대한 빙산이나 바위마저 녹이는 사막, 지구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폭포, 엄청난 규모의 폭풍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가 상상도 못한 생명체도 있을 겁니다. 새로운 것이 생겨나기에는 최적인 장소이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주에 있는 소의 눈은 대체 무엇일까요? 넘버 ZY234PU의 행성이라고 하면 그럴싸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어쩐지 뭔가 빠진 느낌입니다. 어쩌면 거대 가스 행성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천문학자들은 이처럼 알기 쉬운 표현을 좋아합니다. 연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지 못하면 투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투자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적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소의 눈 또는 눈으로 불리고 있는 외계 행성 탐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만월대 밤하늘을 보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지구상에 사는 우리에게 항상 한쪽 면만 향하고 있는 달이 보입니다. 이는 달이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회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달은 정말 열심히 돌고 있어요. 다만 아주 오랜 옛날, 달은 이미 자전과 공전 주기가 일치하는 조석 고정이라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로 인해 달이 항상 한 방향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밖에서 본 지구와 달은 떨어질 수 없는 연인들처럼 항상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구 대신 어딘가 먼 다른 행성, 그러니까 달 말고 다른 행성이 발견되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거기엔 무엇이 있을까요? 이 행성에는 일출도 일몰도 없고 여름도 겨울도 없습니다. 행성은 빛과 열의 근원인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데 항상 한쪽만 향해 돌고 있기 때문이죠. 별을 향한 쪽은 충분히 데워져서 계속 낮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대쪽은 계속 음지이기 때문에 어둠과 얼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성은 항성에서 벗어날수록 얼음이 차지하는 면적이 커지게 되는데요. 밖에서 보면 항성 정면에 데워진 장소만 얼음이 녹아있어 마치 꼭대기가 벗겨진 거대한 머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동공 부분이 오목하게 패인 안구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그 때문에 이런 행성에는 소의 눈이란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천문학자는 왜 소의 눈을 찾는 걸까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지구에서 다른 은하의 행성을 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없다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간접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만약 항성 자체가 빛나고 있고 이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해도 행성은 빛을 조금밖에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계에서도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행성이 항성의 빛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단서로 외계 행성을 찾고 있죠. 그들은 언제쯤 항성의 빛이 약해져서 빛 속에 그림자가 지는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태양을 지구에서 보면 1000개의 밝은 점 속에서 하나의 어두운 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구가 더 크고 태양이 더 작고 서로 근처에 있다면 빛 속에 있는 어두운 점을 찾는 것은 더 간단했을 겁니다. 천문학자의 도구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간소한 방법으로 그런 조합으로 된 별을 찾아봅니다. 그 밖에 남은 별들은 더 굉장한 망원경이 발명된다면 마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만약 큰 행성이 작은 행성에 너무 가까이 가면 인력의 영향으로 양쪽 모두 엉망이 된다는 점인데요. 이런 인력의 영향은 조석작용으로 불리는데 행성의 자전을 고정하는 조석 고정 상태로 만들어 전형적인 소의 눈으로 바꿔버립니다. 천문학자는 이런 소의 눈을 굳이 나서서 찾지는 않지만 보통 외계 행성을 찾으면 항상 이것이 자주 발견되기 때문에 고려사항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온의 태양계 외행성.
우주선이 소의 눈 음지 쪽에 떨어졌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용감한 우주 비행사들은 배터리를 충전하고 SOS 신호를 보내기 위해 빛 쪽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처음엔 어두워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는 대기가 움직이지 않아 별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딱 좋은 표식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얼음도 비교적 평탄하고 위험한 생물도 없기 때문에 쉽게 목적지로 갈 수 있죠. 우주의 한기 때문에 이곳의 생물은 아마 동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주 비행사들은 추운 그늘에서 빠르게 이동해야만 합니다. 만약 행성이 항성처럼 양지측과 그늘측 면적이 동일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경계선은 지구처럼 수평이 아닌 수직의 적도가 됩니다. 적도로 향하는 우주 비행사들은 눈보라와 강설, 얼음 균형 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해를 향하는 방향에서는 원형의 바다에서 증기가 끊임없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람은 대량의 비를 내리며 그늘 쪽으로도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참고로 이곳에 사는 것은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또한 거대한 얼음이 자신의 무게로 인해 녹아내려 수 킬로미터에 걸친 빙산에서 강과 폭포가 거세게 흘러옵니다. 해를 향하는 방향에서는 끊임없이 부는 바람이 튼튼한 바위산 이외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렸으나 이곳에는 여전히 많은 산과 계곡이 존재할 것입니다. 높낮이 차이는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며 깊은 계곡으로 많은 물이 모입니다. 하지만 동쪽으로 갈수록 기복이 완만해지며 늪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굉장히 위험한 장소로 항성이 늘 수평선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어두운 그림자가 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산이나 계곡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이 이에 질 수 없죠. 이미 원형의 바다 기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다는 가운데에 구멍이 난 원형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이유는 적도에서 벗어나 양지 쪽 극에 가까워질수록 더워지기 때문입니다. 극의 정면에는 항성이 있었는데 하늘에서는 바닷물이 끓어올라 증발할 정도의 엄청난 빛이 쏟아집니다. 그늘은 없고 막는 곳도 없고 원형의 바다의 중앙에 마른 육지만 나타납니다. 거기선 바위산도 몇 킬로미터 깊이까지 타오르며 손상되고 말 것입니다. 생명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소의 눈 같은 고온의 외계 행성은 생명체에게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극도의 추위와 더위, 얼음과 건조한 바위, 그 중간에 있는 다양한 생태계.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지 쪽과 그늘 쪽 경계지대가 매우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계절의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광합성이나 생명활동의 기초가 되는 태양광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물도 풍부하죠. 이런 기적적인 장소에 생명체가 태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성이 있는 날개 달린 악어라던가. 이곳은 바람이 불고 강도 흐르고 있고 물과 각종 광물, 유익한 물질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추위와 더위의 극에 대기가 없기 때문에 생명체에게 너무나 가혹한 환경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지 쪽 극에 가까워지면 항성으로부터 치명적인 방사선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행성은 항성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어떤 자기장이라 해도 이온의 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소의 눈 같은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 천문학자가 이런 행성을 발견한다면 안녕 지구인이라고 적힌 메시지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행성 중에 모든 지구인이 쾌적하게 생활할 만한 곳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쾌적한 관광 호텔은 하나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휴가에는 소의 눈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동안 저는 미리 여행 가방에 짐을 좀 싸둬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